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2차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매핑을 잠깐 간단히 하고요. 내용 설명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요 2차 부등식은요.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법이 먼저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을 아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해법을 아셔야 되는데, 요 해법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 D가 0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요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두 실근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두 실근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가장자리냐 아니면 사이냐, 요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판별식 D가 0일 때예요. 자, 이때는 중근을 갖게 되죠. 중근을 가질 때는 바로 완전제곱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도요. 결국은 부등식에서는 허수계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허수의 근이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뭘로 해결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완전제곱식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완전제곱식. 자, 이렇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선생님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아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2차 부등식에서도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연립부등식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립부등식 자체가 풀이 방법이 어떻게 돼요? 공통범위를 찾는 거죠. 역시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공통범위를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조건입니다. 클 조건. 그래서 항상 클 조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라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모든 x 값에 대해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요 내용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거 잊지 않고 기억을 해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차 부등식의 형태를 좀 잡아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쉬운 식으로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식이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뭐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0보다 크다 잡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4. 요거 0보다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자, 요런 식하고요. 또 하나 x제곱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밑에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이번에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자, 요 6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다 등호만 얹으면 우리 12가지 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요놈의 형태서부터 보면요. 자, 요놈의 형태는 보면 알겠지만 1, 3의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요. 결국은 요게 어떻게 바뀌느냐. x-1 곱하기 x-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이죠? 요놈이 0보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 2차 방정식이 결국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x절편이 누가 되냐면 1하고 3이 돼요. 그런데 어딜 구하라는 얘기냐면 0보다 큰 것의 함수값이 나타나는 범위가 어디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보면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오다가 여기 0 되죠. 0 됐다가 0 됐다가 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요렇게 와서 여기 빵꾸 뚫리고
빵꾸 뚫리고 여기 가는 부분이 있죠. x의 범위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가는 요 범위가 바로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양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적어주느냐, 바로 x가 작은 놈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가 큰 놈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걸 편의상 우리는 바로 가장자리가 생기는구나, 가장자리구나, 가장자리.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형성이 될 때는 바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거든요. 이거 완전제곱식이죠. 판별식 d가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형태는 완전제곱꼴을 만들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결국은 요 놈이 0보다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두 근이 형성되지 않을 때 완전제곱식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언제나 어떤 성질을 갖냐면 x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값이 이미 0보다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미 얘가 0보다 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언제는 제외해야 되죠? 0이 잴 때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가 2라는 곳에서 중근을 이렇게 가져요. 요게 2라는 곳에서. 그런데 0보다 큰 곳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양수 내려오다 여기서 0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양수 되니까 얘가 양수인 범위는 여기서부터 쭉 오다가 이때만 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양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제외하고 모든 수가 양수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 뭐라고 적어줘야 되냐면 x는 2가 아닌 2일 때만 제외한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를 보시면, 자, 요 놈은 판별식을 구해보면 b의 제곱 4, 4, 16, 마이너스 4, 5,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수예요. 이거 허근을 갖네? 허근은 부등식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얘도 완전제곱식으로 집어넣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요 두 개만 가지고 바꿀 수가 있죠. x-2의 제곱을 만들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놈이 0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놈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요 놈 자체가 이미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이 더해졌으니까 이놈 통째로의 값이 이미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인데, 자, 역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거죠. 꼭지점이 2,1이에요. 얘가 2,1입니다. 자, 근데 얘는 바로 x축 위에 둥둥 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언제나 양수값만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둥둥둥둥 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등호가 바뀐 걸 한번 볼까요? 자, 부등호가 바뀌었을 때 얘는 뭐만 바뀌어요?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 x-3 요놈이 0보다 작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서요,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디가 돼요? 0보다 작은 구간은 역시 여기 빵꾸가 뚫려 있고 요렇게 가서 여기 빵꾸 뚫린 요 범위에서 바로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느냐? 바로 x의 범위는 작은 놈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요 그림에서 보면 지금 사이 범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사이 범위,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역시 이렇게 완전제곱식일 땐 빨리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라. x-2의 제곱은 0보다 작니?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x-2의 제곱은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0일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양수가 나오죠. 양수 아니면 0이 나와요.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수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 자, 요것도 역시, 판별식을 구해보면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서 두 허근을 가질 때죠. 역시 완전제곱식을 빨리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x-2의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었죠. 이놈이 0보다 작냐고 묻네요.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에다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0보다 같은 값이 나올 리가 없죠. 자, 요것도 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자, 요건 두 번째 그림 넘어가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질 않고 있죠. 세 번째 그림도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해가 없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들이 등호가 붙게 되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생기나 잘 보셔야 돼요.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보셔요. 자, 여기 등호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호가 붙으면 당연히 여기도 등호가 붙겠죠? 그러면 여기도 등호가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그죠? 1하고 3일 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호가 붙게 되면 여기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은 거니까 요게 사라집니다. 요게. 요렇게 사라지면서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0일 때도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게 되면 여기도 등호가 따라 붙죠. 그죠? 자, 이거는 변함없이 언제나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0보다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붙게 되면 여기도 등호가 따라 붙는 거고요. 자, 여기 등호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등호가 붙게 되면 0일 때는 나올 수가 있죠. x가 2일 때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좀 달라요. x는 2라고 써줘야 되겠죠? 2일 때만 성립하게 되고요. 자, 이때는 등호가 붙는다 하더라도 0조차도 나올 수 없죠. 최소값이 1이니까. 그죠? 역시 해가 없다.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부등식은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놈의 솔루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판별식을 구한다예요. 자, 판별식에서 뭐를 판별하는 거죠? 판별식에서 바로 근의 개수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는데 두 번째,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바로 두 근을 먼저 구한다. 그죠? 두 근을 구해서 그것이 클 때일 때와 작을 때일 때로 구분을 하는데 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한다? 바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두 번째, 작을 때는 바로 사이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자, 세 번째, 판별식 D가 0이 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식을 만들어 놓고 해결을 본다? 바로 완전제곱식이나 혹은 꼴을 만들어 놓고 해법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공통범위만 찾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해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실수 x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자, 이건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별의 100승짜리야. 별의 100승. 자, 봅시다.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ax제곱, 자, 좀 아래다 적었네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조건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실수 x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통째로의 함수값이 언제나 0보다 커야 된대요.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얘가 A가 음수가 돼서 위로 볼록하다면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음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것 자체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볼록하기 위해서는 A의 부호가 뭐여야겠어요?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이놈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A가 양수여야 합니다. A가 양수여야 돼요. 0이 돼도 안 돼요. 그건 1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양수여야 하고요.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등호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구간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x축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별식 D가 바로 0보다 작아져야 돼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0보다 작아야 근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랑 닿지 않게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만 차이가 있죠? 등호가 붙었다라는 거죠. 등호가 붙으면 요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지. 그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동일하지만 두 번째 조건, 판별식 D는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을 때도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 조건을 명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세 번째는 항상 음수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올라가 버리죠. 양수 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음수만 생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음수가 생기기 위한 조건은 일단 아래로 볼록이 아니어야 되죠. 그래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때 a의 부호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a 음수, 이놈도 당연히 음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판별식 따져보면요. 이제는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 만족하려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역시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X에 근이 생기지 않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서 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 네 가지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2차 부등식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필수 예제 문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판별식 D가 0보다 먼저 큰 경우라고 그랬어. 큰 경우. 자, 보자. 인수분해가 얘는 돼버리지. 하나, 둘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작은 게 마이너스 1이고 큰 게 2라는 거 알 수 있죠? 요렇게. 자, 요 범위 나오면 선생님이 무슨 범위라고 그랬어? 사이범위라고 그랬죠? 사이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누가 있느냐? 바로 x가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부등식을 풀 때는 최대의 적이 요 마이너스예요. 그죠? 부등호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막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는 무조건 죽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고요. 뭐만 바뀌어요? 부등호만 바뀌니까 등호는 이렇게 살아있죠. 자,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는 3, 5, 15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갖게 되는데 바로 3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와 3을 적어주시고요. 자, 이건 무슨 자리라고요? 바로 가장자리다 그랬죠? 가장자리. 자, 근데 등호도 들어가는 가장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3 플러스 5, 그 다음에 5, 7이죠. 아이고, 3, 5, 15가 아니라 5, 7에 35입니다. 그죠? 잘못됐네요. 여기 마이너스 5고요. 여기 7이죠, 7. 예, 7이 돼야 됩니다, 7. 자,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또 이상한가? 7. 아, 그러네요. 요것도 잘못됐죠. 아이고, 왜 이래. 다시 씁시다. 자, 여기서부터. 에이, 속상해. 7, 5, 35고요. 요게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x고요. 그 다음에 이게 5죠. 5가 크니까 큰 거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세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음수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것이 크다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두 근이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두 근이라는 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음수면 무조건 두 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를 구해보면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의 20 플러스 4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누구냐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가장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등호는 포함되지 않은 가장자리. 그래서 해를 쓸 때 어떻게 써주면 돼요? x는 더 작은 거 바로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3이 더 작은 거죠. 작은 거보다 작고 그 다음에 큰 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놈이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는 문제가 좀 많아서 선생님이 좀 속도를 낼게요.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꼴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요 놈이 0보다 크대. 당연하죠.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아이고 0 될 때 제외해야 되죠. 0이 없으니까 여기 등호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클 때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등호가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거 정리하면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나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오죠. 예, 요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해가 없다. 자, 세 번째. 요 놈은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언제나 x가 실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거는 일단 식부터 간단히 해야겠죠.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플러스 6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는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겠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0이 될 때만 만족을 하게 되죠. 0이 될 때만. 그래서 만족하는 x의 값은 바로 8만 갖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60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6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61번 보죠. 다음 2차 부등식 풀어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땐 완전 제곱 꼴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갖고 만들게 되면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x-1이 아니죠.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3이 되죠. 자, 요 놈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에다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최소값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식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바로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이걸 갖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붙습니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얘가 최소값이니까. 그죠? 0보다 작은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일단은 2차식을 변형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5x죠?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0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죠? 마이너스 4분의 25에다가 9가 있죠. 플러스 4분의 36이 됩니다.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한 번 더 쓰게 되면요.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36, 36에서 10 빼면 4분의 11이거든요.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니? 아니죠. 최소값이 4분의 11인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놈도 역시 해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61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6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보시죠.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공통범위 찾으란 얘기예요. 자, 일단은 요 놈은 가장자리가 되겠죠. 자, 요 놈부터 정리하면 5, 7에 35에 그 다음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가 져요. 가장자리니까 첫 번째 식의 범위가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5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요. 자, 요 놈은 2, 3은 6으로 해야 되나? 2, 3에다가 5, 1은 5, 요렇게 정리돼야겠네. 그러면 10하고 3이니까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역시 가장자리니까 요 놈도 작은 놈, 근이 더 작은 놈이 나오는 건 위에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큰 놈, x는 3분의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공통범위를 찾는 문제. 수직선에서 해결을 해라 그랬죠. 자, 나온 값들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3분의 5가 와야 돼. 그 다음에 5가 와야 되죠. 이렇게. 자, 위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7보다 작고 그 다음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들의 공통범위입니다. 바로 요 범위가 된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건 두 군데로 나눠서 써줘야 돼요.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식이 지금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x-1의 제곱이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요거는 x가 모든 실수죠. 그죠? 모든 실수가 된다.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식을 풀어보면요. 요건 인수분해가 되나? 1, 3에 2, 2 가지면 되나요? 그러면 3이 6에 2니까 안 되죠. 그죠? 일단 판별식부터 구해보죠, 뭐. 판별식 구하게 되면요. b제곱 5, 25, 마이너스 4의 2씨. 4, 3, 12에 4배니까 48이 되거든요. 이거 0보다 작아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완전 제곱꼴을 유도해버리라고 그랬죠? 완전 제곱꼴을 유도하면요. 일단 3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4는 0보다 크다죠. 자, 완전 제곱꼴은 요거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요놈의 반이니까 x제곱 x 마이너스 6분의 5의 제곱이 되겠고요. 네, 플러스 36분의 25, 마이너스 36분의 25가 들어가고요. 뒤에 3분의 4가 버티고 있죠. 플러스 36분의가 되겠고요. 36분의 48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36분의 48에서 36분의 25를 빼니까 48에서 25 빼면 23이죠. 그죠? 23, 36분의 23 플러스 36분의 2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0보다 크냐고 물어봐요.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거기에다가 요만큼 더해졌으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통째로의 최소값이 36분의 23이에요. 양수란 말이지. 자, 이것도 바로 모든 실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범위라는 것은 얘네 둘의 공통범위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가져도 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는 B는 C꼴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연립하고 이렇게 하나 연립해서 풀어야 돼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그랬지, 부등식에서는. 이거는 방정식에서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되고요. 자, 오른쪽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자,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 정리하면요. 얘는 근이 무조건 두 개가 발생하게 되죠. 그 근이 x는 2a분의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1이죠. 1의 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ac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건 가장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범위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x는 작은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큰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아래 거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 인수분해 되죠. 1, 8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고 사이 범위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자, 이런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요놈의 형태는 요놈과 요놈을 수직선상에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게 되겠죠. 자, 수직선으로 넘어가서요. 제일 작은 값이 얼마일까요? 1에서 루트 6을 뺀 값은 2.땡땡땡을 빼니까 마이너스 2.땡땡땡이니까 제일 작죠. 1 마이너스 루트 6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마이너스 1이 오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6은 2.땡땡땡 플러스니까 3.땡땡땡 8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6이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8이 맨 오른쪽에 오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요놈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요놈보다 크다 그랬어요. 요놈보다 크다.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됐냐.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어떤 범위라는 거 알 수 있냐면 공통범위니까 요 범위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은 바로 어디가 범위가 되느냐?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는 작은 범위. 자, 요 범위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6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63번 문제 보죠. 절대값을 포함하는 2차 부등식. 절대값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자, 요놈의 형태는요. 바로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이 똑같죠. 사이 범위가 됩니다. 사이 범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9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9보다 작다. 자, 이것을 연립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는 뭐가 사용이 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오른쪽 식에서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보다 작다. 자, 요 두 가지 푸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은요.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가장자리가 되니까 얘는 x는 작은 거 0보다 작고요. x는 3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식은 3, 6, 18의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고 사이범위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마3보다 크고요. 바로 양수 6보다는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공통범위 찾으러 가볼까요? 자, 마3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0이고요. 3이고요. 6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식에서는 x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그랬어요. 3보다 크다. 자, 두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작다 그랬죠. 자, 공통범위가 두 군데나 나옵니다. 두 군데.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두 군데를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절대값 x가 15보다 작다래요. 자, 원칙적으로 하면 절대값 x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인데요. 이놈은 15보다 당연히 큰 수가 나오게 되죠. 15보다 작은 음수는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요놈을 15보다 크다를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요놈을 풀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걸 풀게 되면 일단 넘어와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넘어오면 21이 되죠? 21이 0보다 크다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3, 7에 21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얘는 가장자리 범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x는 작은 마이너스 7보다는 어떻고요?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누구보다 크다? 큰 3보다는 크다. 자, 요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절대값 x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작다는 풀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거는요. 절대값 부등식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부등식의 패턴을 요놈이 0 되는 값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양수가 돼 버리니까 결국은 다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인데 여기가 3x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이거랑 지워져 버려서 0보다 크다가 되죠. 결국은 가장자리 범위인데 얘가 인수분해되면 0하고 5잖아요. 그러니까 x는 0보다 작고 x는 5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주시는 거니까 1보다 클 때 x는 5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5보다 크다. 자, 요게 만족하게 되고요. 자, 왼쪽일 때 한번 볼까요? 왼쪽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작을 때 이거 음수 돼버려요. 음수.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그대로고요. 자, x제곱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x가 되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x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x로 바뀌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죠? 반대로 나왔으니까 플러스 3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이놈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2, 3은 6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가져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니까 x는 작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큰 x는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해결을 봐라 그랬으니까 1보다 작다에서 해결이 되는 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결국은 1일 때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제는 1일 때만 확인해 보면 1마 2마 1마 3마 4 이렇게 되겠고요. 크다. 1 들어가면 0 되죠. 음수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이때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범위는 요놈하고 요놈 범위. 그죠? 요게 공통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4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요놈을 얻었다고 한다. 자, 이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라. 자, 결국은 우리가 요때와 요때를 우리는 뭐라고 해결을 하면 되죠? 요것은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방정식의 근. 왜 그런지 이해돼요? 범위라는 것 자체는 부등식에 포함이 되지만 이때의 요놈들의 값은 바로 반드시 근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근이 3분의 1이라는 놈과 2분의 1이 나온 거네?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시작해야 될 게 있지. 두 군의 합과 곱이야. 두 군의 합은 얼마가 될까? 합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2하고 6분의 3을 더했으니까 6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곱은 어떻게 되죠? 곱은 얘네들이 그냥 곱해버리는 거니까 6분의 1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2차식 작성하는 거 배웠잖아. 앞에 거는 바꿔 안 바꿔? 바꿔. 뒤에 거는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사이범위잖아. 사이범위면 어떻게 돼? 0보다 커 작아? 작단 말이지. 요걸 풀었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결국은 요 식이 누구랑 같아져야 되느냐? 바로 요 식과 똑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1차항의 개수만 확실하죠. 플러스 5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몇 배를 해달라는 얘기죠? 몇 배를 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마이너스 6배를 하란 얘기죠. 마이너스 6배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차근차근 곱해보면 마이너스 6x제곱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을 곱하면 플러스 5x로 바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요놈의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바로 요놈이 원래의 식 요놈과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이 어딥니까? 요게 a의 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b죠? 자, 요놈이 b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문제죠. 자, 65번. 2차 부등식의 해가, 아이고, 또 똑같은 형태 나왔네.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두 근이 형성이 됐죠?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1이고요. 그 다음에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예요.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를 풀어서 제가 뿅 나온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일단 부등호의 방향이야 뭐 A의 부호가 바꾸는 건데 A가 현재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아, A는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예, 캐치를 하고 가야 되죠. 그리고 값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결국은 여기가 음수라고 하면은 여기 부호가 다 바뀌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크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는 결국은 두 군의 합이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 바꾼 수 1이 나오게 되고요. 두 군의 곱이 역시 음수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두 군의 합은 a분의 b의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가 바뀐 수거든요. 그게 두 군의 합이에요. 두 군의 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군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죠. 이 a분의 c가 누구란 뜻이냐면 두 군의 곱 마이너스 12란 얘기죠. 이걸 갖고 이거 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바꿔줘야겠는데 b는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a랑 똑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C는 누구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12A랑 똑같겠죠? 자,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A는 음수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버리면 AX 제곱에 그 다음에 B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X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2A예요.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이 보기 싫은 A를 좀 죽여줘야 되겠죠. 이 A를 죽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A의 부호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음수라고 그랬습니다. 음수.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만 싹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를 풀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얘는 3, 4, 12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게 되고 이것이 주어진 것은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6번. 모든 실수 x, 아싸, 모든 실수 x 드디어 나왔어.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 자, 요놈이 마이너스 3보다 크기 위한 실수의 이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랍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0의 형태로 빨리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라는 요 상수항의 값, 요 놈이 언제나 0보다 둥둥 떠있을 경우를 생각을 해봐라. 자, x제곱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러면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요. 그런데 얘가 항상 둥둥 떠 있으래요. 0이 돼서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차피 A는 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판별식이죠. 판별식 D가 어때야 될까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바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D를 구해보면요. 가운데 거 A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4배의 A 플러스 3입니다. 그죠? A 플러스 3. 자, 요 놈이 바로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간단히 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3, 12가 0보다 작다. 2, 6, 12의 큰 게 마이너스 한 개 플러스 같고 이게 사이 범위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6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자, 다음 6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7번 문제 봅시다. 자, 67번. 역시 2차 부등식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있죠? 자, 요 놈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a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위로 볼록해야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2가 어떻게 돼야 돼요? a 플러스 2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죠? 0보다 작고요. 그러면 이제 위로 볼록해졌죠. 위로 볼록해졌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 이게 0보다 작을 때죠. 언제나 작을 때 0보다 같아도 0과 같아도 된다. 이런 경우도 되겠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판별식 D는 있잖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이렇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은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에서는 A의 범위가 누가 나오느냐? A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B'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죠? 그러면 A의 A 플러스 2. 바로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마이너스 A, A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죠. 플러스 A 제곱으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죠? 요렇게. 그죠? 자, 이건 두근이 형성이 되죠. 여기가 무조건 음수이기 때문에 두근을 구해야 됩니다. 두근은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2가 돼버리죠.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X가 아니죠. A죠. A 값입니다. 자,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A는 작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큰 A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은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수직선으로 가서요. 제일 작은 값이 이건 마이너스 2 요건데요. 이게 마이너스 1.땡땡땡이니까 얘가 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식에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작아지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요 놈인데요. 요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보다는 크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통범위가 어디냐? 바로 요 범위가 공통범위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포함됐죠?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등호 들어가야 돼요. 예, 이렇게 돼서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자, 68번 문제 보시죠. 세 집합 ABC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집합을 구하여라. 자, 요놈은 집합의 표기 방법을 반드시 따라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중괄호 안에 집어서 해집합을 표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A집합부터 한번 볼까? A집합 보면 이건 결국 이 말이죠. X제곱이 10보다 크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범위를 찾아보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공통범위가 아니지. 범위가 X가 작은 거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요놈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큰 루트 10보다는 크다가 되겠죠. 자, 이건 그냥 제곱근 풀이법에 의해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정리해보면요. x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넘어오죠. 2x 마이너스 35는 작거나 같다가 돼. 이거는 57에 35죠.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기 때문에 사이범위죠. 사이범위. 그러니까 x는 몇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거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죠. 3, 4, 12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가지면서 역시 사이 범위가 되니까 x는 몇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수직선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을 봐야죠. 자, 제일 작은 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3이 먼저죠. 그 다음에 루트 10입니다. 그 다음에 7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여기를 조금 더 길게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거를 우리 파랑색으로 합시다. 첫 번째 걸 파랑색.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작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10보다 크다. 자, 요 파란 부분이 바로 A예요. A.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노란 부분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보다죠. 7보다 작거나 같다. 요 부분을 우리 B라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 빨간색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자, 요 부분을 C라고 해보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1번 문제가 A 교집합 B죠. 그러면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집합이에요.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집합은요, 두 군데가 나타나죠.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타나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군데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는 어떻게 적어주셔야 되냐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5 이상이죠. 마이너스 5 이상이고, 얼마 미만이죠? 마이너스 루트 10 미만이죠. 마이너스 루트 10 미만. 하나 더 있죠. 이쪽이 있어요. 루트 10보다 크고요. 루트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은 x범위. 바로 이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A와 C를 합쳐버리랍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합쳐버리래요. 합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 파란색이 이렇게 오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밑으로 다 되고요. 요거 밑으로 다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요거 위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두 가지를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2번의 정답은 일단 3보다 작다가 되죠. x바 x는 3보다 작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x는 루트 10보다 크다. 자, 요 두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건데요. A 합집합 C가 2번이거든요. 2번과 B와의 교집합을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2번이 어떻게 되냐면 2번을 표시해보면요. 선생님 여기다 표시해볼게요.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찍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10보다 크다. 찍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놈과 B와의 교집합. 노란색과의 교집합. 자, 요 부분이죠.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바로 B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여기서 빵꾸가 뻥 뚫린 거죠. 여기 빵꾸가 뻥 뚫렸으면서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춘 거죠. 그죠? 자, 이게 C집합이 되겠네요. 자, C집합을 표시하면 3번 집합을 표시하면 두 군데죠. X바 X는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5 이상이고요. 마이너스 5 이상이고 얼마 미만? 3 미만.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10 이상이죠. 루트 10 이상이 아니라 초과 그 다음에 7 이하가 되겠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소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그림 잘 그려내면 틀리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자, 보겠습니다. 자, A집합과 B집합, 다음 두 관계를 만족하도록 실수 BC의 값을 정하여라. 자, 일단 A집합과 B집합을 좀 풀어야 되겠죠. A집합은 1, 4에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면 5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자, 요 놈의 범위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A집합의 범위겠습니다. 자, B집합은 안 나왔어요. 그죠?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뜻이죠. 자, 수직선으로 가볼까요? 현재 A집합의 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하고 4입니다. 이렇게. 1하고 4죠. 근데 A집합에 지금 만족하는 범위가 1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4 이하다 그랬죠? 이렇게 4 이하다. 자, 요게 A집합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조건이 A와 B를 합치면 실수 R. 전체가 됩니다. 수직선 다 된대요. 다 된대요. 자, 근데 얘가 크다니까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찢어지겠죠. 갈라지겠죠. 갈라졌을 때 범위가 되려면 작은 놈은 1의 오른쪽에 큰 놈은 4의 왼쪽에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3부터 4까지. 그러니까 3이라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에 이제 3이라는 부분이 2, 3 이렇게 되니까 3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통범위가 이렇게 된대요. 3부터 여기 4까지. 이렇게 공통범위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체가 돼야 된대요. 합치면. 그러면 한 놈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교집합이 이쪽에서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렇게 빵꾸가 뚫려서 이렇게 날아가줘야 되죠. 그래야 둘이 합치면 실수 전체가 되면서 교집합은 이쪽만 생기게 되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결국은 이 파란색은요. 1과 3이라는 곳을 근으로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두근이 돼버리죠. 두근. 그죠? 그러면 두 군의 합과 곱 써야 되겠죠? 두 군의 합과 곱. 그러면 합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고요. 그 다음 곱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게 가장자리니까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식이 어느 식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원래의 식, 요 식 있죠. 요 식하고 동일한 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b값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b값 마이너스 4고요. c값은 상수항이니까 c는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개념 체크 확인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요. 개념 체크 필수 예제 풀어봤고요. 확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한번 빨리 시작해 보십시오. 예, 시작하세요. 자, 그럼 확인 체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부터죠. 자, 봅시다. 이제 목이 슬슬 쉬어가네요. 자, 이번 거 굉장히 길죠.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요. 봅시다. 2차 부등식을 풀어라 5개 나왔는데요. 하나씩 보죠. 자, 일단 요게 음수면은 두근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죠? 인수분해 되나 봅시다. 1, 3에, 그 다음에 둘 하나 가지면 요게 6이고 요게 1이죠.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게 됩니다. 자,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가장자리 범위를 의미하게 되겠죠. 가장자리.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재수없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으니까 작은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 놈보다 작다. x의 범위. 그 다음에 큰 놈이 x는 3분의 1보다죠? 3분의 1보다 크다. 자, 요렇게.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죠. 마이너스 2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완전 제곱식이죠? x-3의 제곱. 자, 이 정도는 이제 봐야 되겠지. 0보다 크다. 그러면 누굴 제외하고 0이 될 때를 제외하고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판별식 구해야 되겠죠. 1-430이니까 얘는 완전 제곱꼴로 유도를 해야 되죠. x-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에 4분의 12죠.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11이 됩니다. 자, 이놈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니죠. 얘는 해가 없답니다. 그죠? 해가 없다. 도저히 0보다 작은 수는 나올 수가 없다. 왜? 최소값이 4분의 11이거든. 그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제곱 2는 4-4다. 이것도 음수예요. 완전 제곱 꼴 유도해야 되겠죠.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네요. 당연히 0보다 크지. 최소값이 3인데. 그죠?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죠. 모든 실수. 자, 마지막 5번 봅시다. 5번은 여기가 음수인걸? 그러면 근이 2개 나오죠? 그러면 빨리 근을 구합시다. x는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3, 3은 9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3 플러스 마이너스 12니까 2루트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작다니까 사이 범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사이 범위 적어주면 되니까 x는 작거나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자, 여기엔 작은 거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3-2루트 3을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큰 거 적어줘야 되죠? 3 플러스 2루트 3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17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4번 문제 보죠. 자, 역시 연립부등식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일단 1차가 나왔죠? 어라리요. x 넘어가면 2x고 요거 넘어가면 1이니까 x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씩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가 양수니까 판별식 1-4AC 음수네. 그러면 완전제곱식 유도해야 되죠. 완전제곱식 유도하면 얘는 x-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플러스 4분의 15가 되겠죠. 자,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미 최소값이 4분의 15예요. 그러니까 0보다 언제나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는 만족하는 x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 결국은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는 문제죠. 이 둘의 공통범위는 바로 작은 게 답이니까 요놈이죠, 요놈.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작다가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하나, 둘에 둘 하나 같고요. 둘 다 마이너스 가지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자, 요건 가장자리 범위니까 x는 작은 놈이 누구예요? 2분의 1하고 2가 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인수분해 되나요? 하나, 둘에, 그 다음에 하나, 다섯인가요? 그럼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가지면 되죠. 자, 이건 사이 범위가 되니까 x는 어떻게 되냐면 작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큰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죠. 자, 공통 범위를 찾아라 하는 문제니까 수직선으로 가서 해결을 보면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은 2고요. 그 다음은 2분의 5죠. 자, 위에 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요게 위에 거. 아래 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통 범위가 두 군데나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써줘야 되겠죠.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또 하나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거는요. 일단 절대값이 3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면 x-1이라는 놈이 누구보다 크고, 그렇지, 마3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 3보다 작은 거죠. 자, 여기서 x범위를 찾아오면 1을 각각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의 범위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2배 하면서 정리를 해줘야겠지만 일단은 2차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요게 음수면요. 근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두 배를 한번 해볼까요? 2x제곱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하나, 둘, 하나, 셋.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가장자리죠?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다거든요. 그러니까 x는 작은 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큰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라 하는 문제니까 역시 수직선을 그려보면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이 2분의 3. 그 다음이 4죠. 자,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랬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도 바로 두 개의 범위가 다 나오게 되죠.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나오니까 자, 두 개를 써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 하나는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175번 문제 보겠습니다. 175번. 자, 175번 문제 보죠. 자, 네 문제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다. 그랬죠? 자, 이건 3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다. 사실은 3보다 작을 수가 없죠. 절대값 씌웠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놈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놈을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x제곱이라는 걸 가만히 볼까요? x제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양수란 뜻이에요. 무조건. x제곱. 1을 더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예, 1을 더하게 되면 4가 되죠. 자, 그런데 x제곱이라는 것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이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등호가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0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x제곱이 0 이상이고 4 미만인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x는 어떻게 될까요? 0 이상이고 아니죠. 요것만 풀면 되죠. 어디를 푸냐면요. 바로 오른쪽만 풀면 되죠. 여기만. 그죠?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것만 풀면 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바로 2보다 작으면 되죠. 제곱해서 나오는 값이니까. 그죠? 요 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역시 나눠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이 0 되는 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5죠? 3분의 5를 기준으로 쭉 잘라서 내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구분해 주시면 되죠. 3분의 5보다 크면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가 1호에 둘 다 마이너스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 범위가 되니까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요 3분의 5보다 크다니까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 x는 결국은 어떤 범위가 나옵니까? x는 3분의 5가 1과 5 사이에 있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을 한번 정리해보죠. 3분의 5보다 작을 때는 이게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3x죠. 지워져 버리고 여긴 플러스 5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x제곱이 5보다 작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 5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공통 범위를 찾아보면요. 루트 5라는 건 몇 점 땡땡땡, 2점 땡땡땡이니까 얘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5보다는 작은 범위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여기만 확인하면 돼요. 3분의 5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3분의 5일 때는요. 여기가 지금 9분의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이 놈이 3분의 5, 0보다 작은 놈이 되느냐. 이건 9분의 45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예요, 음수.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값이 맞죠. 그래서 이때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 그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클 때가 5죠. 요 사이의 범위에서 x가 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자, 3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2x가 1보다 크다랍니다. 자, 이놈 뭐만 생각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가 절대값이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빼야 되겠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크다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거든요. 자, 이게 음수니까 근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 두 근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근을 찾으면 x는 2a분의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면 여기가 또 1이니까 2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를 써라 그랬으니까 작은 놈보다 작다죠? 작은 놈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큰 놈이 누구냐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식을 정리하면요. x-1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죠. 자,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x의 범위는 1을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첫 번째 식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 식 정리해보죠. 자, 두 번째 식은요. 이거 절대값 x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절대값 x 곱하기 그 다음에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절대값 x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절대값 x의 범위는 사이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x의 범위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또 하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 오른쪽을 푼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결국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3이 있겠고요. 마2가 있겠고 3이 있겠고 4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위에 거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같다. 이런 식이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겠네요. 만족하는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문제 보러 가죠. 자, 176번 보여주세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 또는 요거랍니다. 그랬죠? 자, 얘네 둘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두 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근이고 그 다음에 크다야 작다야 가장자리라는 거 보이니까 바로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일단 두 근이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쓰고 시작해야 되죠. 둘이 더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이 두 근의 합이고요.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또 6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요거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겠고요. 바로 요 놈은 x제곱 6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이 크다를 푼 거죠. 요렇게. 그래야 요 놈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의 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작다가 나왔다고 그랬죠? 작다가. 그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거 확실한 게 지금 플러스 1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6배를 해달라는 얘기죠? 곱하기 마이너스 6배. 요거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6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바로 요 식이 원래의 식과 동일한 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얼마란 얘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되겠고요. b의 값은 개수죠, 요거. b의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6, 요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구하라는 게 뭡니까? 구하라는 게 바로 얘네 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177번 문제. 자, 1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놈의 해가 사이 범위가 나왔죠? 그랬을 때 저놈의 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일단 요 두 식을 보죠. 자, 요 놈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부등호의 방향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를 푼 거죠, 작다를. 그러니까 A는 부호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는 부호가 음수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근이 돼버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냐? 두 근의 합은 3입니다, 현재. 두 근의 곱은 얼마냐?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 범위 0보다 작다를 풀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를 풀었는데요. 자, 결국은 여기서 두 근의 합이라는 요 3이라는 놈이 있죠. 자, 요 3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얘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바로 요 놈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bc를 전환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얘네들이 곱한 거에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3a가 되겠고요. c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푹 집어넣어서 요 식을 바꿔주면요. ax제곱이 되겠고요. 자, b가 마이너스 3a죠. 그러면 플러스 3a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0a니까 마이너스 10a가 0보다 작다를 풀어라. 자, 누굴 지우고 싶다고요? a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죠? 자, 요걸 지우고 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요. x제곱 플러스 여기 x가 빠져 있었네요. 3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다. 결국은 요걸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인수분해에 대해서 2, 5, 10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를 가지며 가장자리.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x는 몇보다? 작은 놈 마이너스 5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는 누구보다?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7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번. 자, 모든 실수 x 드디어 또 나왔어요. 모든 실수 x. 그죠? 자, 일단은 최고차항의 부호가 이렇게 양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니까 요렇게 될 때나 요렇게 될 때를 뜻합니다. 어차피 최고차항의 부호는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판별식이 되겠죠. 판별식 D가 어때야 될까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결국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판별식 써보면요. B의 제곱 K-6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C죠. 4 곱하기 9가 되겠죠. 자,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에요. 4, 9, 36이니까 얘가 6의 제곱이죠. 6의 제곱.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풀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됩니다.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무슨 꼴이 돼버렸냐면 바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거예요. 한 번 더하면 K가 나오죠. 한 번 빼주면 K 마이너스 12예요. 바로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라. 자, 사이범위란 뜻이니까 K의 범위는 0 이상이고 12 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78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17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79번입니다.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3은 0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은 이 최고차항이 미지수가 붙을 때는요, 이게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0일 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은 ax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놈이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클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a가 가져야 되는 값의 범위는 항상 성립해야 된답니다.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a 자체가 가져야 될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하면요. 이게 지금 3이죠. 이게 지금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자체가 그냥 양수만 돼도 그 다음에 0이 돼도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a가 0보다 클 때하고요. a가 0일 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a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양수가 돼버리니까 언제나 성립하죠. 왜냐하면 x제곱도 양수요. 거기에 양수를 곱하니까 양수가 되거든요. 거기에 3 더해도 최소값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0 돼버리면 3이 0보다 큰 거거든요. 그쵸? 자, 이것도 성립하게 됩니다. 자,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면요. 요게 지금 a가 음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거든요. 자, 이것은 x제곱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죠? x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에서만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고 봐야죠. 요거를 갖다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한 거. 자, 한번 볼까요? ax제곱 플러스 3이면요. 자, 그래프가 얘가 지금 꼭지점이 0,3인 그래프잖아요. 0,3인. 그러면은 결국은 얘가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이 요렇게 있어요. 자, 요게 높이가 0인 선이거든요. 근데 꼭지점이 0,3이에요. 꼭지점이 0,3이래요. 0,3이면 어디냐면 바로 요 위에 3인 곳에 꼭지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3인 곳에 꼭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 a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a가 항상 0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하게 되면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 혹은 0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0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죠? 0이 된다면 높이가 3인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위에 둥둥 떠 있죠. 그래서 요 경우나 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언제나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80번입니다. 180번. a 플러스 2x의 제곱 그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가 될 때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보일 때는요. 먼저 얘를 2차가 아닐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부터 빨리 보셔야 돼요. 도대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럼 여기도 사라지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4가 되거든요. 이거 양수 맞죠? 0보다 큰 거니까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2차로 풀어줘야 되죠. 2차가 풀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양수가 된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일단 양수가 돼서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판별식이죠.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배의 a 플러스 2죠. 바로 요 놈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양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둘의 공통인 부분을 또 찾아주셔야 되죠. 자, 얘는 지금 a 플러스 2가 공통이니까 a 플러스 2 하나를 뽑아내면요. 남는 것은 a 플러스 2에서 4 뺀 거거든요. 4 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요게 사이 범위를 뜻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왼쪽에서 범위는 누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죠. 요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보시면 결국은 요 범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2가 돼도 된다 그랬으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번 문제. 자, 이번에는 집합,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를 보시면요. A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A는 x-1의 범위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자, 한 번 더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놈은요. x의 범위가 1을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a, 여기는 1 플러스 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를 풀어보면요. b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인데요. 3, 42에 큰 게 마이너스 1개 플러스 갖고 사이 범위가 되니까 x는 마3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느냐? 바로 이 a가 b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포함이 된답니다. 자, 그럴 때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해결을 봐야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B밖에 없죠. 마이너스 3과 4가 있는데요. 자,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작다. 자, 이게 B의 범위가 돼 있죠. B의 범위. 자,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포함 당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포함 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여기서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놀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래야 포함이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위치가 누구냐? 1-a예요. 여기 위치가 누구냐? 1 플러스 a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있죠. 그 다음에 4가 1 플러스 a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4가 더 큰 쪽에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왼쪽에서 누가 나오냐? 마이너스 a 넘어가면 a가 되겠고 4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a가 어떻게 되냐면 1이 넘어가니까 3보다 작다가 돼요. 요렇게.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요 놈은 이 1-a하고 1 플러스 a하고 이것의 등호 조건을 마지막으로 봐줘야 되죠. 자, 이것이 1-a가 마3이 돼도 1 플러스 a가 4가 돼도 역시 우리가 서로 상등일 때도 이 부분집합의 기호는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전에도 선생님이 부등식을 다루면서 얘기를 했지만 최대 최소를 묻게 되면은 당연히 등호가 생긴다 그랬죠. 그건 감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되겠죠. 자, 최소값은 등호일 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A가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82번. 보죠.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게 하는, 즉 공통인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 집합은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자, 요 놈은 a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마마 가지면 요 놈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요 놈은 정리된 결과가 x-a, 그 다음에 x-1에 0보다 작다니까 사이 범위인 건 알겠는데 근이 1과 a죠. 1과 a. 그 다음에 이제 b집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랬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인 부분이 비어있지 않은,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부등식의 해결을 위해서 수직선으로 넘어가고요. 자, B집합이 3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 3을 포함하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사이 범위가 된다라고 그랬죠. 1이 어디 있게 되냐면 요 왼쪽에 1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공통 범위를 갖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작을 때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A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공통 범위가 생길 수가 없죠. 때려 죽여도 안 생깁니다. 그럼 A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A라는 것은 공통 범위를 적어도 가지려면 이쪽에서 놀아야 되겠죠? 이쪽에서 놀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A가 위치해야 되죠. 3보다 왼쪽에 놀아서도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까맣게 칠해져 있지만 얘가 까맣게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이 안 생기죠. 그래서 A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야 되냐면 3보다 오른쪽이죠. 바로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183번 우리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3번 문제 보시죠. 자, A집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2, 50에 둘 다 마이너스 가지면 됩니다. 결국은 요 놈은 사이 범위가 되니까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거고요. 자, B집합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집합은 여기다 쓸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의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는 A하고 1이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가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게 되죠. 자, 요 놈은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사이 범위입니다. 자,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 중 정수가 한 개만 있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 자, 일단 수직선으로 가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수직선 그려보면 일단 2하고 5가 보입니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1이 왼쪽에 있죠. 이렇게 1이 왼쪽에 있고요. 자, 여긴 등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A 교집합 B의 원소 중 정수가 한 개만 있도록 하는. 그러면 A라는 게 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아예 공통인 원소를 갖지도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A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A는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A는 이쪽 방면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결국은 뭐냐? 이 A가 어디에 놓여야 되냐? 원소 중 정수가 한 개만 있도록 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수라는 게 도대체 누굴까요? 교집합의 정수. 바로 여기 있는 3을 뜻하겠죠. 바로 이 3을 반드시 공통범위에서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이 A의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4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A가 가져야 될 범위라는 것은 A는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은 요 사이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A가 마지막으로 등호의 포함 유무를 살펴야 되죠. 등호의 포함 유무는요. 3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3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근을 갖습니까? 예, 3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3은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4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3과 4를 두 개 가져버리죠. 그러면은 원소 중 정수가 한 개만 있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요. 3 이상이고 4 미만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2차 부등식의 내용들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연습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